얼마 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지금 해보니까는 대통령의 추진력이 신뢰가 간다 51%, 아니다 27%, 잘한다가 많지 않느냐.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향후에 1년에 집값을 내릴 거다. 이제 내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절반이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응답을 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인 62%가 긍정적이다. 사실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후에 집값은 내릴 것이다. 46%, 오를 것이다. 29%, 변화가 없을 거죠. 15%. 그러니까 내린다라는 비중들이 굉장히 더 많잖아요. 많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망은 상승이 오를 것이다. 이것도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주택 규제의 효과는 있다. 주택 시장의 안정에 도움될 거야. 이 대중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고 시장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망과 미래에 진짜로 확정되는 앞으로의 현실은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도 못 맞추고요.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는요.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요. 여론과 전망은요. 현 시점의 부동산 사항을 참고하는 영역이고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영역이에요. 미래를 확정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뭔 기준으로 그런 확신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뭐 지금 1년에 집값 내릴 것, 달라진 한 달 새 달라진 여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참고만 해야 돼. 이런 영상 제가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한국갤럽에서 만든 걸로 주택 가격을 전망한 거잖아요. 확정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요. 과거의 전망을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요게 2024년도 12월 30일 날 2025년 6년을 전망한 겁니다. 어떻게 전망했냐? 내년이면 2024년도니까 2025년이겠죠. 2025년에 집값 떨어졌다가 2026년부터 다시 상승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2025년도 집값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다시 상승할 거는데 이것도 전망이 틀렸죠. 이 전망은 사람들이 이제 설문조사한 거예요. 하락이 더 많다는 거죠. 하락이 압도적이었어. 근데 하락이 많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확정입니까? 아니잖아요. 2024년도. 예, 2025년도 6년을 전망했는데 틀렸잖아요. 그거는 한 번 그럴 수 있지 않냐? 아니요. 자, 그러면은 2024년도를 전망한 걸 보면요. 2024년도도 이거는 현재를 반영한다고 한 게 이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보합이 2명 전문가죠. 이제 8명이 상승, 7명이 하락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2024년도는 상반기에 가격들이 움직이다가 하반기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2023년도도 반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제 반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런 조사들은. 그러면은 이제 2023년도는 어떠냐? 2023년도도 1월 2일 날 이것도 기사인데 올해 집값 80% 하락. 왜 80% 하락인 줄 아십니까? 2022년도 급락을 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80% 이상이 올해 집값을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주요 지역의 상승의 초입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때 이제 2023년도 1월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요런 이제 송파 주변으로 해서 엘리트나 이런 게 언제부터 올라온지 아십니까? 2022년 12월부터 조짐이 보였어요. 11월 말 12월 초부터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 동네와 이제 강동 쪽 요쪽 지역이 이제 좀 가격이 움직이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요런 영상도 찍었었어요. 여기가 2022년도 11월 달에 촬영하고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이때 목이 쉬었었어요. 하루에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할 포인트는요.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입지가 좋다.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량이 많이 나온 데가 경기도로 치면 성남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동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그러면 영향을 또 어디 미치느냐? 송파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송파랑 강동 같은 경우는요. 가격들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분당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거기들은 상급지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당 쪽이나 이런 지역들을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성남, 하남 이런 지역이죠. 송파도 괜찮습니다. 강동도 괜찮고. 지금 시기별로 말하는 거지 언제나 들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는요. 이게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활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위기로 인식해서 좌절의 대상으로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생각하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네요. 제가 요것도 한번 이거는 멤버십 영상인데 요때도 제가 이제 추천들을 좀 했죠. 이제 시기에 맞게 보시면은 요런 데 들어가라고 한 거죠. 이때 보면은 가락동 실거주 여력이 되면 잠실은 지금 들어가라. 이때 들어갔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가락 문정은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봐라.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3년 전에 찍은 영상이니까 5년이면 딱 지금 그 5년 안에 들어가죠. 이 입지가 진일보하는 꼴이니까 송파에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때 집값 하락 전망을 한 이유가 사람들이 뭐냐면요. 2022년도에 가격이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요때부터 올랐어요. 전망은 뭐 저도 이제 뭐 운 좋게 그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은 2022년이 안 좋으니까는 2023년도도 안 좋다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안 좋다고 전망한 시점부터 가격이 올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샘플로 그냥 가져왔어요. 대표 아파트니까 2023년 1월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쭉 그쵸? 주주주주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볼게요. 2021년도도 국민 절반은 내년에 집값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2월이니까 2022년도를 전망한 거예요. 2022년도의 전망 내년에도 오른다가 우세했어요. 상승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022년 폭망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잖아요. 이 전망은요 맞출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왜 이때는 절반이 오른다 했을까? 2021년도 시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2022년도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전망들이 있잖아요. 뭐 정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는요.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참고하는 영역이지 미래를 확정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론이 떨어진다고 미래를 단정했다고 그 단정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여기 내년에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여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여론이 그냥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2019년도 1월 3일 날 2019년도를 전망을 했죠. 상반기 집 살 생각 없다. 왜 집 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지금 아까 보면은 2021년은 집값 오른다 했는데 떨어졌죠. 이때는 2021년도가 좋아서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집값 살 생각 없다. 2019년 왜 안 좋다고 했을까요? 현재를 반영하거든요. 2019년도는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1월 달에.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그 2019년 상반기까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집 안 산다. 가격 너무 올랐다. 이때도. 주택 구매 의향이 없다. 집값 하락 우려가 있으니까 너무 상승기나 하락 우려가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그냥 현재를 참고하는 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16년도 볼까요? 집값 하락의 우려. 10명 중 8명 올해 집 안 산다. 이때 집 샀으면 노다지였죠. 올해 집 안 산답니다. 하락 우려 때문에. 근데 아까 그 아파트를 또 볼게요, 제가. 여기가 2016년도잖아. 2016년도를 전망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2016년, 12년 여기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썩 안 좋죠. 조금씩 올랐어요. 원래 이제 집이 서울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집값은 한 2014년부터 조짐을 보이더니 2014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16년도도 조금 주춤한 시기가 있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좀 주춤하잖아요.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었네요. 뭐 이제 하나의 샘플로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때는 뭐 좀 하락 우려가 있다. 올해 집 안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집 샀으면은 녹아났죠. 녹아났어. 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파트를 샀다고 치면 2016년에 샀다고 치면은 이게 30평 기준으로 그때 리센치가 11억 정도 했네요. 지금 뭐 30억, 35억이니까 사야죠. 길게 보면은 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망과 여론조사는 미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을 반영한 의견이고 미래를 확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데 말고 전문기관 의견들도 있지 않느냐.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주사년이거든요. 주사년에서 전망을 한 겁니다. 이런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26년도에 주택 가격을 전망을 했는데 주사년에 산 겁니다. 주사년도 틀립니다. 보시면은 2026년도는 전망했는데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2025년도는 확정이 되었잖아요. 2025년 지났으니까 확정된 거죠. 2.7%, 그 다음에 6.6%,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죠, 지방은. 근데 2025년도를 전망을 했잖아요. 이거 맞나요? 틀리죠. 조금 이제 상승과 하락은 조금 맞춘 것 같은데 전국은 좀 틀렸고 지방은 떨어진다는데 지방은 올랐죠. 이것도 안 맞거든요, 주사년에서. 그리고 2024년도에 주택 매매 가격을 보면은 2024년 확정이 되었잖아요. 이거 잘 안 보이네. 여기를 보면은 지금 2024년도의 전망을 2023년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 전국은, 수도권은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서울만 조금 오르고 지방은 마이너스 3% 떨어진다. 근데 요게 이제 결과가 나왔죠. 1, 3.1 틀리죠. 1에서 3.1. 그다음 마이너스 3인데 1.5 올랐죠. 수도권은. 전국은 마이너스 1.5 된다는데 0.2 올랐죠. 주사년도 못 맞춰요. 숫자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하면서. 이거는 맞추는 게 아니라 그때의 시점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022년도가 가격들이 떨어졌잖아요. 2022년도가. 이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가격이 주사년도 오를 거라고 했어요. 전국이 2.5, 수도권이 3.5, 서울이 3.0, 그다음 지방이 1.5. 근데 요거를 전망한 게 결과가 나왔죠. 2023년도가 되면은 2022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예요, 전부. 전부 플러스 될 거였는데 마이너스. 이 주사년도 못 맞춥니다. 미래는요. 변수가 워낙 많거든요. 다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여론조사, 그다음에 전문 주사년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문 조사를 보면서 내릴 거구나라는 것보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격들이 확대되고 있고 매물이 늘지만 그 매물 느는 것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한 팩트를 보면서 그다음에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조차도 우리는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게 뭐냐? 시기적으로 싸거나 입지적으로 괜찮거나 그다음에 사람들의 수요가 덜 몰리는 데를 잘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그 타이밍 맞게 들어가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전망이나 이런 거 보고 아 이거 전망대로 가겠구나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전망은 안 맞습니다. 그냥 전망은 참고이지 현재의 상황의 반영이지 미래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튼 뭐 이런 정책적인 위기를 좀 잘 대응하면서 좀 실패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실수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안 되는 방법을 한 개 찾았다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실수가 없도록 실수를 안 하는 행동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길이 없으면은 찾고 찾아도 없으면은 만들면 됩니다. 그런 방향성들을 열심히 기준을 세우셔서 지금 어려운 시장에 좀 잘 극복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